오늘도 안녕하세요. 구름다리 기술자 구기자입니다. 앞으로 몇 편의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 지사의 FTD와 본사의 FTD를 사용해서 사이트 IPsec VPN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각각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 NAT를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를 설정한다거나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저런 장애들, 그리고 그 장애를 확인하는 방법, 또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솔루션 등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과정으로 지사에 있는 FTD가 본사에 있는 FMC하고 통신할 수 있게 FTD에 NAT를 설정하는 방법하고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깊이 있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설정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쪽에 이렇게 설정했었던 이 네트워크 구성을 본사의 네트워크 구성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본사 FTD 방화벽 오른쪽에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 라우터를 연결을 했어요. 또 이 라우터 오른쪽에 다시 지사의 FTD를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 지사의 백본 스위치를 연결하고 다시 그 밑에 쪽으로 지사의 사용자 PC가 연결되어 있는 구성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사이트 VPN 연결까지 전부 완료를 하게 되면 그때 이 지사의 사용자가 이 VPN 터널을 타고 쭉 가서 본사의 웹서버하고 통신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또 본사의 백본 스위치라던가 그 왼쪽에 있는 어드민 스위치, 그리고 이 화면 중간 쪽에 있는 이 VPN 라우터하고 또 지사의 백본 스위치까지 모든 스위치의 설정을 저희 블로그의 설정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부 모든 스위치 설정을 올려두었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네트워크 객체나 서비스 객체나 아니면 익스텐디드 ACL 객체들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고 설정을 진행을 하면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리 만들어 두었고요. 또 네트워크 객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사나 아니면 지사하고 관련된 네트워크 객체들을 미리 만들어 두었고요. 또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VPN 구간과 ISP 장비에 대한 객체들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장비들을 전부 연결하고 또 객체들까지 전부 미리 만들어 두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NAT 설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FMC 대시보드로 돌아가신 다음에 디바이스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밑에 있는 NAT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본사의 FTD에 적용되어 있는 NAT 폴리시를 하나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을 수정을 해야 하니까 왼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본사의 로컬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출발지 IP 주소를 변환해주는 파트롤 하나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위쪽에 있는 오토 NAT 룰 카테고리에다가 스태틱 NAT 룰 하나를 더 추가해 줄 겁니다. 우선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Add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NAT 설정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우선 여기에 있는 NAT 룰 종류를 오토 NAT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매뉴얼 NAT는 또 뭐고 오토 NAT는 또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매뉴얼 NAT를 말씀드리면 여기 이 본사의 로컬 유저가 쭉 올라가서 네트워크를 타고
네이버 홈페이지에 딱 접속 시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트래픽이 로컬 PC를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가서 FTD의 HQ 인사이드 인터페이스에 도착을 하겠죠. 그리고 이 트래픽이 출발지 주소를 FTD HQ 아웃사이드 인터페이스 주소로 변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당 인터페이스를 출발을 해서 쭉 가서 네이버 서버로 딱 도착을 하겠죠. 이렇게 내부에서 외부로 딱 트래픽이 흐르는 방향이 딱 고정돼 있는 나트루를 머니얼 나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요. 그냥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나트룰이 머니얼 나트룰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토나트는 또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오토나트 같은 경우는 머니얼 나트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트래픽이 흐르는 방향을 고정하지 않고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토나트룰 카테고리에 소스 인터페이스가 HQ 매니지먼트이고 또 데스티네이션 인터페이스는 HQ VPN이면서 또 오리지널 소스가 FMC 언더바 프라이빗이고 트랜슬레이티드 소스가 FMC 언더바 퍼블릭인 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룰이 오토나트 룰 카테고리에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BRFTD에서 본사 내부로 향하는 트래픽이 이렇게 쭉 와서 HQ VPN 사이드 인터페이스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트래픽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선 나트룰 쪽을 쭉 한번 스캔을 해보니까 일치하는 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방향은 일단 일치하진 않는데 뒤집어서 이렇게 방향을 뒤집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IP 조건까지 일치하는 오토나트 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토나트 룰이 한번 나트된 적이 있는, 예를 들어 마치 나트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캐시처럼 그렇게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정리해서 말하면 룰의 방향을 뒤집었을 때 IP 조건까지 일치하게 되면 마치 나트 테이블에 있는 캐시처럼 동작하는 룰이 오토나트 룰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길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번 나갔던 트래픽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트 테이블에 있는 캐시처럼 동작하는 게 오토나트 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설정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타입 부분은 이렇게 스태틱으로 그대로 두시고 인터페이스 오브젝트 탭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 객체들 중에서 HQ 인사이드 언더바 존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Add to Source 버튼을 클릭해서 소스 인터페이스 오브젝트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 객체 목록에서 VPN 사이드 언더바 존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것을 Add to Destination 버튼을 클릭해서 Destination 인터페이스 오브젝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 트랜슬레이션 탭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밑에서 오리지널 소스 부분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가운데쯤에 있는 이 FMC 언더바 프라이빗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오리지널 소스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트랜슬레이티드 소스 부분에서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도 중간에 있는 FMC 언더바 퍼블릭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트 설정 부분을 전부 완료하셨으면 여기 화면 밑에 있는 OK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된 설정을 FMC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트 설정을 전부 완료를 했고요. 다음으로 지사 FTD에서 본사 FMC로 향하는 트래픽을 허가해주는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 설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FMC 대시보드에서 팔러시즈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밑에 있는 이 액세스 컨트롤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본사의 FTD에 적용되어 있는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가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책을 수정해야 하니까 왼쪽에 있는 이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본사의 로컬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이 액세스 컨트롤 룰 하나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디폴트 카테고리에 액세스 컨트롤 룰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Add 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룰 설정 창에서 우선 룰 네임으로 brftd 언더바 join 띄고 룰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액션 부분에서는 디폴트인 allow로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 존 탭에서 hqvpn side 언더바 존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add to source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다시 hq inside 언더바 존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add to destination 버튼을 클릭해서 트래픽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스 탭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 객체들 중에서 brftd 언더바 vpn 사이드 객체를 선택하시고 add to source networks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또 동일하게 이쪽 왼쪽에 있는 목록들 중에서 fmc 언더바 private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 add to destination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fmc 공인 IP가 아니라 사설 IP를 목적지로 지정한 이유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 트래픽이 이렇게 FTD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세션 테이블에 기록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NAT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쭉 지나서 그 다음 프리필터 팔러시를 거치고 쭉 가서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즉 NAT 프로세스를 먼저 거치고 나중에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이미 트래픽의 IP가 변경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액세스 컨트롤 룰을 설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스티네이션 부분에 이렇게 fmc 언더바 private 객체를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포트 탭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서비스 객체들 중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fmc join 언더바 tcp 언더바 8305 객체를 선택하시고 add to destination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포트 번호 같은 경우는 FTD하고 FMC가 통신을 할 때 FMC가 사용하는 서비스 포트 번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서비스 포트 번호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방화벽에 룰 설정을 좀 빡세게 하실 생각이시라면 이렇게 서비스 포트 번호까지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사항이기는 한데 지금처럼 설정을 테스트하는 랩 환경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깅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깅 탭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서 Log at End of Connection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 두 가지 메뉴가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에서 1차는 룰이 없게 되면 바로 블락 룰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추가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드롭이 되기 때문에 즉 세션이 맺어지지 않고 전체 통신 내용을 관찰을 해서 세션 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블락 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패킷에서 로깅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액션 같은 경우는 마지막 패킷까지 전부 전체 세션을 다 관찰을 하고 모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로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allow 액션이 설정되어 있는 룰엔 log at end of connection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로깅 설정까지 완료하셨으면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add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하시고 디플로이먼트까지 하신 다음에 설정 변경 사항을 FTD에 적용하시면 HCP 설정까지 완료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사 FTD를 본사의 사설 네트워크에 있는 FMC하고 연동할 때 나트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그리고 목적지가 변환된 트래픽이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액세스 컨트롤 룰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라우팅을 설정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본사 FMC와 지사 FTD를 실제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